플랜 V 스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빠졌죠?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이거는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시장이 조금 눌렸어요. 시장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죠. 오늘 제목은 아마 추정컨대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삼형제로 제가 지을 것 같네요. 제목을 미리 지어놓고 방송을 하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목차는 적어왔습니다. 대략적인. 플랜 V 스탁은 올바른 투자 습관을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종목 추천하는 방송이 아니고요. 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공유해요, 여러분들이. 17년 전에 제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삼형제를 들고 왔어요. 마음을 곱게 쓰면 복이 온다. 네, 제 구독자분들, 저는 이 마음을 먹고 방송을 해요. 근데 제가 조금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금 삐뚤어졌나 봐요. 어떤 식으로 삐뚤어졌냐면은, 이게 어떤 저작권, 이런 게 보호가 되지 않는 시스템인 거를 인식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네. 음악 만드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영화 제작. 그런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지만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받아들이겠습니다. 방송 초보. 한 달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적응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네, 마음을 곱게 쓰면 복이 온다. 삼성전자 차트 먼저 보시면 제가 기법을 공유했잖아요. 3년 열차, 5년 열차, 10년 열차. 바로 이동평균선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공유한다는 거는요,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하실 수 있는, 스스로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을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정답을. 네. 지금 삼성전자는 이 빨간색 선이 3년 이동평균선입니다. 여러분들 HTS나 MTS의 설정값을 156이 3년이고요. 260이 5년입니다. 그리고 520은 10년, 1040은 20년이에요. 20년 이동평균선은 여기 와 있는데 색깔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한 이유는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3년 이동평균선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오픈했습니다. 추정컨대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은 제 추정에는 어르신분들이 많다. 어르신분들. 이분들을 위한 방송을 해야겠다. 대한민국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사기꾼 투성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 저도 유튜브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지만 유튜버분들이나 어떤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좋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저는 그런 거를 검색을 안 해봐서 몰랐는데 의외로 많고, 나도 저분들처럼 해야겠다. 물론 전부 다 글을 보거나 다 자세하게 내막은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추정컨대 고수는 고수를 알아봐요. 네, 이거 공감하시죠?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 아, 고수분이 계시네요. 일단 봤어요. 그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저는 저만의 색깔을 찾아가야겠죠? 그분도 참 속상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저작권. 보니까 또 그분을 따라하는 방송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미 저를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벌써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혼란스럽지만 그래서 제가 도망왔죠. 삼성전자로. 네. 셀트리온 삼형제도 방송을 계속 할 거지만 삼성전자로 도망왔어요. 기왕이면 이 좋은 회사들은 저를 따라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좋은 종목 좋다고 말하는 거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 두 그룹의 주주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오늘 이거 오픈을 했어요.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 새끼 저거를 말해주면 어떡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사실 이 3년 이동평균선과 5년 이동평균선, 10년 이동평균선은 많은 종목에 활용할 수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볼까요? 페이스북 같은 게 아주 이쁘게 들어왔죠. 주봉 차트입니다. 월봉은 너무 막연하지 않나요? 한 달 한 달? 그래서 주봉이 좀 베스트예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이 빨간 선과 파란 선 보이시나요? 이게 3년이고 5년입니다. 들어와요. 예. 이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량주, 가치주.
어떤 성장주, 예, 좋은 회사일 경우에만 해당되고요. 따라서 이 차트 분석만으로는 매매를 어차피 못 드세요. 어차피. 왜냐면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플랜 V가 이거 좋다고 했지. 그래서 한번 사봤어. 근데 실제로 이걸 견딜 수 있을까요? 이 기간을? 네, 현실적으로는 안 되실 겁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공부가 필수예요. 필수. 근데 여러분들 제가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삼형제를 들고 온 이유는 다른 종목도 제가 폭넓게 넓힐 수 있어요. 마음대로 무궁무진하게 넓힐 수 있는데 그래봤자 여러분들의 어떤 혼란을 가중시킬 것 같고 일단은 이미 보유를 하시거나 혹은 보유를 고민하시는 분들이실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제 방송을 클릭하신 분들은 그럼 그분들한테 도움되는 말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제목을 그렇게 달고 왔으면은 삼성전자나 셀트리온 삼형제 방송을 켜놓고 다른 종목을 얘기하는 거 그건 조금 의아해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종목을 관심 있으신 분들이 헷갈리시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유튜버들의 역할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좋은 방송이고 많지만 일단은 요거를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이발소 일화 소개. 일단은 삼성전자 주주분들, 셀트리온 주주분들 현실감을 제가 더해드려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계속 앞으로. 이런 매매 기법을 오픈해도 왜 이거를 심지어 오픈해도 개미는 어차피 못 먹거든요. 그 못 먹는 이유들에 대한 거를 제가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이 좋은 종목을 깔아놓고 방송을 하는 게. 제가 처음에 인버스 방송을 했는데 후회합니다. 네, 리딩 방송이 될 수밖에 없는 걸 건드려서. 그리고 A 프로전 있죠? 어제 제 방송이 좀 길지 않았습니까? 어제 제 방송이 길었어요. 그 이유는 어떤 도리, 내가 방송을 처음 했고 내가 내뱉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책임감 때문에 그냥 정리를 해서 종결시켜 드린 거예요. 어제 방송으로. 인버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A 프로제는 어떤 성격의 종목인가를 분명하게 인식시켜 드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언급을 안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물론 언급은 할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아직 계셔가지고 계시는 거 확인해서 할 겁니다. 중간중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삼성전자, 셀트리온, 삼형제 더 넓혀갈 거예요. 앞으로 종목들을 자연스럽게 넓혀갈 건데 일단은 그분들한테 이거를 먼저 멘탈 강화를 시켜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발소 일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고객이 이발소나 뭐 미장원, 미용실, 네, 이발소나 미용실을 갈 때 물어보잖아요. 저 머리 이발사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 머리 잘라도 될까요? 이거 질문 혹시 이거 함정 아십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여기다 놓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고객이 있고, 즉 개인 투자자, 개미, 고객이 있고요. 그리고 이발소, 미용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추측컨대 어떤 증권사, 애널, 그리고 어떤 유튜버가 될 수도 있어요. 혹은 뭐 어떤 뭐 기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아무튼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 고객이 저 머리 잘라도 될까요? 이 질문을 한순간 머리 잘라주는 사람이 이발사가 뭐라고 말할까요? 다시 돌려보낼까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땐 머리 자르실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하고 돌려보낼까요? 과연?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든 이발사는 고객의 머리를 자르게 만들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한 흔히 호구라고 말하죠. 호구 고객에게 커트만 하시지 말고 염색은 어떨까요? 아니면은 펌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파마 한번 해보실래요? 요즘 이런 게 유행인데 라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한 사람들, 네, 그분들은 약간 경계를 해야 돼요. 물론 유능하신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들이 눈과 귀가 열려 있으셔야 돼요. 개인 투자자분들
종목을 이거 사도 될까요? 저한테도 댓글로도 이제 물어보세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 컨셉은 올바른 투자 습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는 답변해 드리는데, 이거 사도 될까요? 그렇죠, 여기에. 이거 사도 될까요? 이거 목표가 얼마일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사야 할지 안 사야 될지 스스로 확신이 없으면 매수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모르면은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은 본전이에요. 괜히 사서 마음 아프시지 않나요? 사자마자 날아가지도 않아요, 보통. 100개 중에 99개는 사자마자 안 날아가거든요. 이 단순한 것만 아시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어르신분들이랑 형님, 누님분들, 이미 제가 형님, 누님분들이라 칭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이 시기를 견디신 분들을 제가 존경하는 의미에서 칭송합니다, 진짜. 셀트리온 주주분, 형님, 누님분들도 아시죠? 제가 플랜V가 오늘도 형님, 누님분들 이제 여기 권역대 있죠. 이렇게 아래 위로. 이 권역대에 계신 형님, 누님분들 플랜V가 오늘 또 재롱 한번 필게요. 마음을 곱게 쓰면 복이 온다는 게 맞는지.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이해해서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지워졌네요. 그러니까 그 고객이 투자자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은 상당히 위험한 질문이에요. 그냥 바로 낚시에 얻어 걸리시는 겁니다. 미끼를 딱 투척한 거죠. 그러면 이제 잡아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겠죠. 저는 적어도 그런 유튜버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유튜버. 예,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재능 기부 이미 했습니다, 벌써. 3년, 5년, 10년 이동평균선을 오픈한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떤 분들은 이미 바뀌실 거예요, 앞으로. 네. 좋은 자리를 구분할 수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설명해 드릴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지금은 삼성전자만 들고 왔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실감을 시켜드렸잖아요. 이렇게 선 닿을 때 3년 이동평균선이나 5년 이동평균선 혹은 10년 이동평균선, 지난 과거 리만 때는 10년 만에 오는 기회였다. 이게 리만 차트입니다, 주봉. 10년 만에 오는 기회가 이때 왔었다. 이 권역대가. 그쵸? 하지만 그거는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3년마다 오는 기회는 은근히 자주 와요, 여러분들. 3년은. 따라서 이 3년 이동평균선 매매하실 때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에 계속 사시면 안 돼요. 계속. 딱 한 번만 결정하고 이맘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 놔두고 내려오면 사는 거예요. 한 번만. 놔두고 내려오면 한 번만 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사회생활 하세요. 이런 올라가는 기간에 시간 보내주고 현금을 챙겨두세요. 그러다 어느 정도 현금이 됐을 때 왔을 때 사는 거예요. 이것도 가진 현금을 다 산다면은 만약에 혹시 모를 5년마다 오는 기회나 10년마다 오는 기회를 놓치게 되겠죠? 따라서 여유 있는 투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중 관리, 즉 현금 비중 관리, 능력, 이걸 반드시 키우셔야 돼요. 좋은 기회가 오면 뭐합니까? 살 돈이 없는데. 그죠? 그리고 따라서 그런 것들을 제가 열차로 표현해 드렸습니다. 이동평균선을 3년마다 오는 기회, 5년마다 오는 기회, 10년마다 오는 기회로 이동평균선의 숨소리를 한번 느껴보실래요? 저랑 같이. 이 가슴으로. 이게 단순한 어떤 기술적 차트가 아니라 가슴속 깊이 이 빨간 선이 3년마다 오는 기회다. 그죠? 그렇다고 이걸 지금 당장 박아라? 그런 방송은 아닙니다. 어르신분들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이미 보유자에 한해서 내가 지금 이걸 잘 들고 있는 것인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르신분들, 젊으신 분들은 알아서 잘 하겠죠?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본 것 뿐입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5년마다 오는 기회가 짧은 텀으로 또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셀트리온 차트는 이게 만들어졌으면 안 됐습니다. 추정컨대. 이런 차트는 나왔으면 안 돼. 이게 없었을 거예요. 없었어야 했어요.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요런 차트가 지속이 됐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그 위로 넘어왔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좀 더 눈 육안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플랜 V는 차트 분석 만렙입니다. 참고로. 자랑이 아니라 저 차트 분석 잘해요. 하지만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위로 그냥 와서 머물러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3년 열차를 탔다. 그죠? 뭐가 고민입니까? 그래서 저도 방송 컨셉을 드디어 찾았어요. 이걸 일부러 오픈한 거예요. 방송 편하게 하려고. 일봉 설명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1희 1비. 물론 플랜 V는 일봉 매매 잘해요. 그리고 분봉 매매도 다 쪼개서 잘합니다. 분봉 다 차트 분석해가지고 사고팔고도 해요, 실제로. 특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자랑이 아니라 그걸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왜 하지도 못할 거를 궁금해하시고 공부하시려고 하죠?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중장기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순서를 바꿔보시라고. 단타를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중장기 매매를 가슴속 습관화를 들이고 나서 중기 매매에서 그 다음 단기 매매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 중장기 매매와 중기 매매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단타 절대로 못합니다. 장담하는데 단타 절대로 못해요. 장담합니다. 대한민국에 10,000명 중에 5명이나 될까요? 있긴 있죠. 있긴 있지만 10,000명 중에 5명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중장기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중기 매매도 잘하고 단기 매매도 잘하고요. 단타 매매도 잘해요. 그렇죠? 이거는 팩트입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셀트리온, 삼형제, 제약과 헬스케어도 포함입니다. 제약을 제가 지금 막 작전주라는 식으로 폄하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니에요. 그 이유를 오늘 들고 왔어요. 이유는 너무 많지만 셀트리온 제약 잠깐 얘기만 해볼까요? 셀트리온 제약을 형님들, 누님분들, 셀트리온 주주분들, 일부 주주분들은 셀트리온을만 최고고 물론 맞습니다. 여기 적어놨죠? 셀트리온이 진리예요. 하지만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플랜 V가 흥분하지 않고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이걸 납득시켜야 될지 쉽게 납득을 시켜드릴게요. 이거는 어르신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셀트리온이고 이거 키워드를 적어놓고 해야지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셀트리온 제약.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그냥 공부하신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봐주실래요? 어차피 시간이 많아요, 지금. 여유를 갖고 제 방송 그냥 봐주시면 돼요. 이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일단 이 제약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 전에 할게요. 제약하다가 넘어온 얘기긴 하지만 자유롭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의 매출액이 어디서 일어나죠? 셀트리온 형님, 누님분들 아시죠? 그러면 존칭을 빼고 셀트리온 주주분들, 셀트리온 매매가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팔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셀케가 없으면 셀트리온이 없어요. 왜냐면은 셀트리온의 제품을 원료라고 해야 될까요? 원료를 셀케가 사가잖아요. 셀트리온이 해외에 직접 판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못 팔아요. 셀트리온이. 죄송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가 파는 거예요. 지금까지 셀트리온의 매출액은 이건 쉽게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마진 깡패인 이유는 셀케한테 잘 팔아서예요. 맞죠? 그럼 우리는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응원해줘야 돼요. 제발. 누가 더 잘나고 안 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셀케가 해외에 잘 못 팔면은 없는 거예요. 셀트리온도. 근데 지금 그 셀케가 왜 최고인 줄 아십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지금 이게 더 복잡하네요. 일단 지워볼게요.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헬스케어는 해외에 판매하지 않습니까? 지난 과거에는 여기에 중간에 한 다리가 꼈어요. 해외 법인. 외국계 법인이 껴가지고 얘네들이 중간 상인이라고 할게요. 중간 상인이 돼서 현지에 팔았어요. 따라서 이 중간중간에 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셀케 혼자 먹어야 되는 거를 얘네들이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셀케가 왜 최고냐면은
이제는 이 중간 과정을 없애버렸다고요. 이거는 아시죠?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하시지 않나요? 혹시 안 하는 건 아니겠죠? 셀트리온 방송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도는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셀케가 직판 체제로 갔기 때문에 마진이 올라가요. 아마 앞으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셀케의 어떤 마진율이, 그리고 매출액, 그리고 영익률이죠. 영업이익률, 그리고 순이익률이 아마 급증을 할 거게 될 겁니다. 계속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따라서 셀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제발. 진짜. 그럼 속상합니다. 주주분들끼리는 싸우면 안 돼요. 그리고 셀제는 제가 말씀드릴 건 많지만 단순하게 하나로 끝내드릴게요. 램시마 SC가 지금 셀트리온이 공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주분들. 그러면은 셀트리온 공장만으로는 램시마 SC를 생산하기가 버거운 거예요. SC 이 좋은 걸 더 많이 생산해야 돼. 근데 이 SC 공장을 셀제가 지금 올해 완공이 지금 그거까지 확인 안 해봤는데 증설이랑 그런 공장을 셀제가 갖고 있어요. 이 최고 상품을. 제가 아직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전에 이미 그냥 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방송하시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큰 그림을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셀제가 좋은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셀제. 램시마가 대박 날 거니까. 이 대박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셀트리온 제약이 갖고 있으니까, 지금 짓고 있으니까. 그리고 2021년에 EMA, 여러 어르신 분들 이게 복잡한 얘기는 모르셔도 돼요. 결론적으로는 이 공장에서 이 좋은 약품을 이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게, 셀트리온 제약의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게 유럽에서 허가를 해줄 거예요. 21년에 셀제가 생산한 좋은 어떤 약품 있죠? 이 좋은 약품을 유럽이 그래 너네 그 공장에서 생산해, 허락해 줄게. 이거 허락받고 생산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셀제는 최고겠죠, 당연히. 셀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당장 내년부터. 내년에 아마 승인 날 텐데 이거 아셨나요? 추정컨대 이거를 모르시기 때문에 오해하셨겠죠? 주주분들. 셀트리온 삼형제가 최고인 이유는요. 제가 이거 썰을 다 아직 썰을 10%도 아예 거의 풀지도 않았죠. 셀제랑 셀케의 썰은. 저는 셀트리온만 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램시마 SC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이 램시마 SC도 제 기준에서는 별거 아니거든요. 진짜 큰 그림은 따로 있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자제하면서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얘기를 너무 많이 해도 어르신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머리만 아플걸. 따라서 천천히 앞으로 호흡을 갖고 설명해 드리고 어떤 분란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종식시켜 드립니다. 셀제랑 셀케 무시하지 마시게. 최고니까. 삼형제,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 삼형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차트로 다시 올게요. 오늘은 우선주를 갖고 왔어요. 이 삼성전자랑 우선주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뭐가 더 나아?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그냥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여러 가지로 해드릴게요. 일단 년봉 갖고 왔어요. 년봉. 이거 삼성전자 이 장단점이 있어요. IMF 이후로 셀트리온은 지난 20년간 8,845%가 올랐습니다. 바닥 대비. IMF 이후 8,445%가 올랐는데 리만이 이제 언제죠? 이때가 리만이에요. 년봉입니다. 이게 하나의 봉이 1년을 의미해요, 어르신분들. 어쨌든 이 연봉 리만 이후는 679% 상승. 바로 비교해 드릴게요. 근데 이 우선주는 비교가 안 되죠. 삼성전자보다 3배가 정도가 올랐고 리만 이후는 한 150%가 더 올랐어요. 그죠? 6배랑 10배니까 150%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냥 대충 수치상 보이시나요? 이 8,000%인데 우선주는 25,000%, 그리고 또 679%인데 우선주는 1,004%, 천사네요. 네. 우선주가 그래서 천사라는 의미라는 건 아니고 너무 썰렁하고 죄송합니다. 그냥 지금 방금 눈에 보이길래 그냥 말해본 거고 저도 지금 봤거든요 이걸. 아까 생각 못했는데 어찌됐든 주가 상승률을 정리를 해드리면은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삼성전자 주식보다 우선주 있죠? 우선주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상당하게 상당한 차이예요. 이건 사실상. 그리고 심지어 배당금 있죠?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비슷하게 받아요. 근데 비슷한 비율로 받지만 주가가 우선주가 한 15에서 20% 더 싸요. 우선주가. 더 쌈에도 불구하고 배당 비율이 비슷하다?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우선주의 배당금이 실질적으로는 더 많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헷갈리십니까? 혹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주가 상승률도 높고 배당률도 높은 우선주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주 매매가 더 맞습니다. 왜냐면은 가령 50억, 100억, 200억 사시는 분들은 저라면은 삼성전자를 사요. 예, 왜냐면은 어떤 의결권, 어떤 제 주주로서 뭔가 회사에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데 저도 참여를 하고 싶어서 참여를 해야만 하고 그 정도 돈을 박았으면은 그렇지 않나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뭐 금액이 몇십억이나 몇백억까지 가지지 않으시다면은 몇백이나 몇천 정도로 하신다면은 우선주가 더 합리적이라고는 봅니다. 이거는 지금 생각 난 김에 그냥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오늘 방송을 이거를 말씀드릴 생각 없었는데 따라서 우선주는 좋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또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우선주 그게 뭐냐? 마치 셀트리온이 주주분들이 제약이랑 헬스케어 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괜히 있지 않겠죠? 괜히 우선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우선주를 만든 건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머리 안 아프지 않습니까? 회사에 대해서 참견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저는 또 삼성전자가 또 매력적이에요. 왜냐면 얘네들 속셈이 머리 아프게 어떤 회사의 경영 그리고 이 주주들이 뭉치면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돈으로 치면 삼성전자 우선주가 개미들은 낫겠죠. 하지만 이 개미들이 뭉치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요. 이거 혹시 아셨습니까? 의결권을 행사를 못 하잖아요. 이거는 삼성 얘기하면 또 얘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세상 살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압니까? 때때로 소액주주들이 뭉쳐서 힘을 발휘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말 삼성전자의 미래 그리고 내 재산을 뭔가 지키고 주체적인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삼성전자가 맞다고 봐요. 물론 상승률 돈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지만 그렇죠? 그러면은 삼성전자도 장점이 있고 삼성전자 우도 장점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 헷갈린 경우에는 둘 다 매매를 해요. 둘 다. 비율을 나눠서. 이 비율까지는 그것까지 말씀드리는 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보인다고 봤을 때는 전 다 사는 스타일이에요. 마치 셀트리온 삼형제가 있으면 이걸 다 사듯이 에이프로젠 삼형제가 있으면 다 사듯이 에이프로젠 삼형제는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가치주가 아닙니다. 당장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절대 그 종목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방송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온 것 뿐이고 이 정도로 정리해드려도 될까요? 네.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렇죠? 연봉 차트로 이해되시죠?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제가 공개해드린 저 재능 기부를 한 거거든요. 너무 편하실 거예요. 앞으로 주식 매매하실 때. 세상 스트레스 삼성전자 우선주든 삼성전자 주식이든 셀트리온 주식이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겁니다. 이걸 공개해서. 잘한 건가 싶기도 하지만 복이 온다는 믿음을 가져볼게요. 따라서 이 3년과 5년 이동 평균선을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3년. 분할 매수하기에 좋은 거는 3년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 다 과거가 증명해 줍니다. 지금도 그랬고요. 지금도 샀었어야 되는 게 맞았습니다. 우선주. 이거 우선주 주봉 차트입니다. 이때도 그랬고요. 과거를 다 뒤져보세요. 역사적으로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 종목만 가지고 제가 방송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 않느냐, 플랜 V야. 이 회사 망하면 어떡하냐? 예, 그 검증은 제가 다 마쳤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이유를 설명해 드렸죠? 첫 번째, 두 번째 방송에서 지금 세 번째 방송이거든요. 삼성전자는. 물론 셀트리온 방송도 할 거지만 셀트리온도 같은 개념으로 이거 다 들어맞아요. 재밌지 않나요? 집에서 한번 보세요. 중간중간 조금 더 욕심 부리고 싶으면 1년 이동 평균선 참고하시면 돼요. 이게 앞으로 틀릴까요? 이거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바보가 있을까요? 이게 딱 그냥 오픈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저 나중에 저한테 뭐 이걸로 잘 이용해서 하시면은 저한테 고맙다거나 뭐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거 이거예요. 어르신분들. 제 방송을 널리 알려주세요. 제가 좀 힘 좀 얻고서.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 친구의 친구 이분들한테 제 유튜브를 소개시켜 주세요. 네. 구독자 수를 좀 늘려주세요. 알짜배기 구독자 있잖아요. 막 1희 1비 단타 스캘퍼 이런 분들을 위한 방송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 할 겁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들 다수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좋은 방송은 추정컨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말하고 싶습니다. 중장기 투자의 어떤 그 무서움, 가치를 먼저 아시기를 젊으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추천해 주고 제가 17년 전에 저한테 하는 말이니까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똑같거든요.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오래만 하신 분들 주식을 오래만 하시고 항상 맴돌고 계시는 분들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바심은 오히려 주식하시는 분들은 더 생겨요. 여유보다도 이게 내가 주식한 지 오래됐는데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헷갈리네. 조바심은 더 생기고 그게 계속 악순환이 돼요. 이런 경험 하신 분들 혹시 있나요? 저는 이미 그 단계를 17년 동안 다 겪었어요. 저한테는 길었어요. 이걸 체감을 잘 못하시는데 저한테는 정말 힘든 어떤 별의별 게 일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거래정지나 이런 건 혹시 당해보셨나요? 상패? 저 이런 경험도 있어요. 여기서 정신 차리고 회사의 본질 가치, 상패 가능성 이것부터 먼저 접근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작전주를 매매할 때도. 제가 차트 분석 만렙이라고 했잖아요. 네, 소용없더라고요. 차트 분석 아무리 잘해도 이런 거는 못 피하더라고요. 이런 건 못 피해요. 차트 분석으로는. 그래서 제가 재무 분석 이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떤 뭐 PER, 뭐 PBR 그냥 말로만 듣고 있던 교과서에서만 봤던 거를 이미 저는 과가 경영학과라서 어느 정도보다 많이 알지만 내가 그냥 글로 뭐랄까 가슴으로는 이해를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별거 없어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분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좋은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이어서 갈게요. 이거 오픈했습니다. 어느 열차에 탑승하셨나요? 네, 이런 건 제가 천천히 멘탈 강화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매수할지 안 하실지 고민되시나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우선주 주주분들 나 지금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우선주 차트입니다. 그냥 삼성전자 차트로 볼게요. 일단 다시 항상 반복할 거예요. 삼성전자, 일봉 차트 깔고서 방송하시는 분들은 접근이 전 틀렸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1희 1비 하는 매매 삼성전자 차트를 들고 와서 이 기가 막힌 회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도리가 아니고요.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증권 애널리스트들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언제죠? 2009년 이맘때 특히 미친 듯이 얘기합니다. 삼성전자 왜 사냐고. 그거보다 내일, 다음 달에 날아갈 종목이 세고 세는데 이거 왜 사냐고. 여기서 삼성전자나 우선주를 사고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의
이 주가만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배당 있죠? 이건 무시하시는데 이건 무시 못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마법에 대한 거는 제가 또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셀트리온 형님들은 이미 알고 계시죠? 나 진짜 그분들이 너무 존경하고 너무 멋있는 게 진짜 감히 상상이 안 돼. 나 이분들 진짜 이분들의 지금 계좌는 어떨까? 진짜 와 진짜 이때 한 1, 2억만 박았어도 내 인생이 지금 바뀌었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이때 1, 2억 박으신 분들이 많다니까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잘못 오해하시는데 이 1, 2억 박으면 1, 2억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 주가가 지금 가령 대충 한 3만 원으로 칠게요. 대충. 물론 그 이하의 형님들 많겠지만 3만 원에서 1억을 박았으면은 지금 2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게 700% 7배 오른 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바보예요. 형님들은 아시죠? 예. 그게 아닌데. 그냥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고 진짜 진짜 이 삼성전자든 셀트리온이든 그리고 헬스케어도 포함되고 제약도 포함됩니다. 진짜 이런 종목 사지 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얼마나 얘기를 해야지 이해해 주실까요, 제 마음을. 마음을 곱게 쓰면 복 온다 그랬지? 맞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요것도 제가 지금 36분이네요 벌써. 얘기가 떠들다 보니까 36분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길어도 또 그러니까 오늘 그냥 잡담만 했네요. 하지만 다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될 거예요. 장담하지만 피와 살 그리고 어떤 재미로 그냥 시청해 주세요. 이야기 들어주세요.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저는 제 구독자 수를 늘리려는 방송 저 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수를 아주 그냥 폭발시키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 이런 거 있죠. 이거 과연 해도 되나? 예, 그런 거 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해봐야 뭐예요? 다른 분들한테 영감만 줄 뿐. 그죠? 기왕 이거를 선택하셨으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그런 거. 그리고 이 기법들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할 거예요. 추정컨대 조만간 많은 분들이 따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거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고요. 이미 이거는 많아요. 근데 저는 참 바보같이 왜 혼자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학원도 다니고 막 애널리스트도 따라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왜 내가 만난 사람들은 왜 이걸 말 안 해줬을까? 하필 제가 만난 사람들은 이 얘기를 안 해줬어요. 제 10년 전, 20년 전에. 그걸 말해줬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에 지금 제 17년 전에 저와 같은 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실 겁니다. 장담하는데. 인생이 바뀌실 거예요. 주식 인생. 주식을 저처럼 어렸을 때 이거 업으로 삼아야겠다 하시는 특히 전업 투자자분들. 저 여러분들의 성투 기원한다고 했죠? 저 대인배예요. 어르신분들이든 어떤 분들이든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거의 진리에 가까운 이동평균선의 정점을 찍어드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일본 보면서 20일 이동평균선, 5일, 10일, 20일, 뭐 60일 그게 의미가 뭔지는 아시면서 활용하시나요 혹시? 심지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이 한 달인 것도 모르고 60일이 분기, 120일이 반기 이런 것도 모르시더라고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가슴속으로 스스로 반성하시고 이동평균선 기술적 분석 기법들은요 여러분들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많은 걸 공부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일단 이동평균선부터 마스터하는 연습부터 하시면 돼요. 제가 방법 알려드리잖아요. 가슴으로 열차 20일 열차 타신 거예요. 21선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저도 20일 이동평균선은 기가 막힌 지표예요. 근데 그 방송도 할 수 있지만 아직은 저는 좀 스트레스 받으면서 방송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유있게 방송하고 싶어서 이해되시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종목 추천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모르시겠으면 매수 안 하시면 돼요.
매수를 안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확신이 가질 때까지 공부를 더 해보세요. 제가 카페를 따로 뭐 활발하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이제 채워가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그래서 아직 카페 같은 건 공개하기가 좀 애매하고, 유튜브에 그냥 플랜 V 스타 검색하시면 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방송한 지 얼마 안 돼서 유튜브를 잘 몰라요. 채널이라는 말도 저는 솔직히 되게 생소하거든요. 채널. 제 채널에 놀러오세요 라는 것보단 차라리 유튜브를 플랜 V 스타 검색하시면 제 방송, 삼성전자 방송도 있고 셀트리온 방송도 있고 이것저것 뜨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쭉 봐보세요. 그래서 이 새끼 하는 말이 맞나? 고민해보시고, 그쵸? 고민되시면 매매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방법들도 설명해 드렸어요. 분할 매수, 비중 관리. 그리고 기왕 매매를 하실 거면은 당부드릴게요. 기왕 매매를 결정하셨다면 방송을 다 보시고 하세요. 놓치시지 말고. 가령 뭐 비중 관리 이런 방송 꼭 보시고, 현금 비중. 몰빵 안 됩니다. 몰빵 안 되고요. 그냥 종합적으로 어떤 판단이 서실 거예요. 이거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저는 방송 오늘 여기까지 올리고, 또 역시나 못다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냥 천천히 제 방송 편안하게 그냥 뭐 시청해 주셔도 되고 들으셔도 돼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방송 마칠게요. 그리고 인생이 바뀐다. 장담합니다. 삼성전자, 셀트리온, 삼형제. 삼형제는 좀 머리 아플 수도 있으니까 이 셀트리온 있죠? 이 삼성전자, 셀트리온을 공부해 보세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삼성공화국입니다. 삼성을 파악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절반 정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셀트리온을 공부하면 제약 바이오 섹터를 다 꽉 잡게 돼요.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는 영역이 무궁무진해져요. 자연스럽게. 대신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좀 막연할 수 있어요. 그게 좀 막연한 말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 방송을 보시면은 아마 눈치를 채실 거예요. 제 지난 방송을 보면은 쟤는 저런 거 어떻게 알았지? 라는 접근으로 제 방송을 보시면 돼요. 저 새끼는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쟤는 왜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제 방송을 보시면 돼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폭풍 성장할 겁니다. 장담하는데.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나중에 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 이 말 맞는지 진짜 테스트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 전업 투자자분들 응원해요. 진짜로. 하지만 저작권이 없어가지고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친구분들한테 알려주세요. 제 방송 알려주세요. 저 이거 구독해라. 한번 그 사람 하는 방송 한번 들어봐라라고 친구분의 친구분 저를 널리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것저것 앞으로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예,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